아무래도 이제 병행을 하셨다 보니까 공부 습관 잡은 좀 태용님만의 루틴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또 한양대 합격하신 분이 하신 방법이니까 편준생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 4학년도 한양대 건축공학부로 편입한 윤태용이라고 합니다. 태용이 반갑습니다. 편준생분들이 태용님의 편입 합격 스토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태용님이 편입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수능 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 막혀서 3학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3학년 다니고 있던 중에 어떤 형이 있었거든요. 네. 카페.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형이 이제 편입을 한다 해서 편입이 뭐지? 편입이라는 제도가 이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보통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되게 애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저는 찾아봤죠. 집 가서 편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거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래도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어 같은 거 제가 좀 옛날에 토익 같은 거 했었어가지고 부랴부랴 편입학원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태용님 원서 접수는 어디 하셨어요? 저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렇게 원서 접수했습니다. 그럼 합격한 학교는 몇 개이실까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중앙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서울시립대 건축공학전공,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합격했습니다. 사실상 성균관대 빼고 다 붙으셨네요. 네. 능력자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태용이 전적대랑 학과가 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태용님은 검정고시 출신에서 정시로 세종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양대로 편입 합격하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태용님의 편입 합격 스토리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원래 예전부터 수능 공부를 할 때부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이나 연세대학교 공과대에서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었어요. 근데 세종대학교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술도 열심히 마시고 네. 이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 수준이 좀 낮을 정도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예전에 제가 목표로 했던 학벌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왕십리 근처 가서 놀고 신촌 가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근데 이런 학벌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저를 이제 편입학원으로 이끈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서 5월에 이제 편입학원으로 이제 등록하고 저녁반으로 등록하게 돼서 편입 공부를 거기서 8개월 정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가 작년 서강대랑 시험 일정이 겹쳤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한양대로 쏠렸다 보니까 태용님이 들어간 건축공학부도 23년도에 경쟁률이 12대 1이었는데 24년도에 2배가 오른 22대 1이 됐어요. 이때 이제 좀 시험장 분위기나 난이도는 좀 어땠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날 오전에 중앙대학교 시험을 보고 빠르게 이제 다들 이동을 해서 한양대 갔어요. 킥을 타는 친구도 있었고 택시 타고 지하철로 달렸는데 엄청난 이제 인파가 이제 지하철로 뛰는 그런 광경들이 연출됐는데 저도 엄청 뛰었죠. 지하철을 타고 달려가지고 빨리 이동했고 저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을 좀 많이 가요. 근데 이제 통합형 시험 130분이다 보니까 맞아.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엄청 목도 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막 뛰고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입실해서 30분 통합형 시험에서 전 보통 이제 영어를 먼저 풀거든요. 영어 60분 대본하고 수학 70분 대본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영어 첫 장을 딱 봤는데 단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단어 다 아는 거고 이제 문제 풀고 1장을 이제 2분 만에 컷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좀 가속도가 붙었어요. 거기서 이제 생각했던 대로 시간 배분 잘해가지고 잘 시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배분 연습은 파이널 때만 준비를 좀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험 2달 전쯤부터 기출들 풀면서 OMR로 마킹하면서 시간 배분 연습하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 있으면 시험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했던 학교를 다닌 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됐잖아요. 학교 생활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가 일반 편입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편입 동기들이 그래서 없었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왜냐면은 3학년 1학기고 다들 이제 신입생처럼 어울리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동기들하고 말이 트고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용님은 좀 그런 동아리 같은 것도 지금 좀 참여하고 계세요? 네, 동아리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 하고 있어요? 스키 동아리 하고 스키 동아리? 있는데 오. 스키 타는 거 좋아해서 운동 동아리 다들 하나 하면은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좀 질문일 것 같은데 편준생분들이 편입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편입생 차별이잖아요. 태용님은 이제 학교 생활을 2달 반 정도 갓 편입한 학생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많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입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이제 이 2달
반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차별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재학생들은 사실 편입이라는 제도가 관심이 없고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애초에 수시나 정시 같은 전형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편입으로 들어왔다 하면 그 과정을 물어보거나 편입 시험 어려운 걸로 아는데 되게 고생했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차별이라는 거는 본인이 세운 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이 세운 벽을 깨는 거는 본인의 나름인 것 같아요. 오,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태용님 베이스를 알고 싶은데 이제 수능 성적으로 영어랑 수학 몇 등급이셨어요? 저는 영어는 2등급 정도 나왔고요. 네. 수학은 이제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 정도 나왔는데 수능날 제가 많이 미끄러져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은 다시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재학 생활을 했었죠. 아무래도 수능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태용님 입장에서도 재수를 또 도전하기가 또 부담스러웠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시험 응시 기회가 많은 편입을 좀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너무 제가 열심히 했고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태용님은 그 정말 하기 어렵다는 학교 병행 편입으로 합격을 하셨잖아요. 학교 병행을 하다 보면 공부 시간 확보라던가 아니면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을 텐데 어떻게 편입 준비를 좀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오전에서 학교에 수업을 듣고 끝나면 수업 들은 거에 대한 복습을 해요. 네, 이제 거기서 마칩니다. 시험 기간에 할 때는. 그리고 이제 학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몰래 편입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로 이제 저녁에 강남으로 넘어가서 저녁 수업을 듣고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시험 2일 전에는 이제 학교 시험 공부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고민이 많이 돼요. 어디에 또 힘을 줘야 될지. 근데 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이틀 전쯤에는 그냥 시험 공부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끝나면 바로 편입 공부에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저는 5, 6월에는 학교 공부와 영어를 잡고 수학은 선형돼서 수학 복습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학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일변수 미적분학 진도는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5, 6월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7월부터 방학이 시작됐는데 그 후부터는 인강으로 일변수 미적분 진도를 따라잡는 것과 동시에 형강으로는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잠들기 전에도 이제 구문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문 공부까지 이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어하고 구문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1시간 정도 천일문을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오, 이거는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태용님도 단어랑 구문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단어 구문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노베이스 분들이 안 해요. 귀찮죠. 그죠? 귀찮죠.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공부했어요? 수업이 없을 때 기준으로 1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 시간을 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태용님이 아무래도 이제 병행을 하셨다 보니까 공부 습관 잡은 좀 태용님만의 루틴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을 재기보다는 하루에 할 양을 정해놓고 그 할 양에 대한 수행 여부에 대해서 더 생각하며 공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공부 시간을 재면서 플래너에 그 공부 시간을 세고 그렇게 공부한 적을 있는데 이게 단점이 물론 할 양이 중요한 건 되게 맞아요. 왜냐면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쓰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공부 시간을 딱히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되게 좋은 말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순공부 시간에 집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순공부 시간보다는 수행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플래너를 쓰시고 매일매일 공부 마칠 때 수행 여부를 체크하신 건데 하루 공부는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하루에 수업이 없을 기준으로 11시간 정도 했고요. 네네. 저는 하루 공부가 끝날 때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백지에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공부할 때 자기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백지에 써보려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는 절대 못 쓰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실력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또 한양대 합격하신 분이 하신 방법이니까 편준생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태용님은 5월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신 거잖아요. 5월 모의고사 성적과 파이널 준비할 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처음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영수 둘 다 상위 50%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파이널 즈음에는 영수 둘 다 상위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 이제 편준생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서성한 가려면 뭐 커트라인 몇 점 받아야 돼요, 뭐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요, 나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네. 태용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서성하는 상위 몇 퍼센트, 뭐 중경외시는 상위 몇 퍼센트 이 정도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든 질문. 왜냐면은 과마다 다른 그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문과에서는. 네. 이과는 제가 경험해 보기로 서성하는 한 상위
10% 안에 듣는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 서성안을 갔던 것 같고요. 중경외시는 잘 모르지만 15% 15%.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비메이저 상관없이 그냥 대략적인 퍼센테이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